최근 베트남에서 카드 스키밍 범죄가 발생되고 있어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베트남 정보 때문에 찾아서 정리하느라 지치셨죠? 저도 정말 힘들게 정리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정리한 것 플러스 최신 베트남 여행 법령, 정보, 그리고 팁을 싹싹 긁어 모아왔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했고요. 이 영상 한 편만 보시면 다른 영상이나 블로그 검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트남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꼭 시청하셔서 기대하신 것보다 200%더 즐기고 오세요. 아는 만큼 즐거운 여행.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은 2025년 현재 최대 45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45일을 초과해서 체류하실 경우에는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경사항, 무비자 입국 후 30일간 재입국 금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무비자로 출국 후 바로 재입국이 가능해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전자담배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500만 동, 약 2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광객도 예외가 아닌데요. 전자담배는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베트남은 카드가 되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현금을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30만 동에서 50만 동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시길 권장드려요. 환전은 달러를 가져가서 현지에서 환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깨끗한 100달러짜리가 가장 좋고요. 공항이나 은행에서 환전하실 수 있지만 환율이 가장 좋은 곳은 베트남 현지 금은방입니다. 찢어진 달러는 받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우리나라 돈을 베트남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을 나누고 0을 하나 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동이면 반을 나누면 5만 동이죠. 여기서 0을 하나 떼면 5천 원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한 20% 정도 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5천 원이 아니라 6천 원 정도 되겠죠. 전기 콘센트는 220V 그대로 쓸 수 있어서 돼지코 챙기실 필요 없는데요. 전자기기가 조금 많다면 멀티탭 하나 정도는 챙겨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지역마다 날씨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여행 시기를 다르게 선택하셔야 해요. 하노이 하롱베이, 사파가 있는 북부는 3월, 4월, 10월, 11월을 추천드리고요. 5월에서 9월, 12월에서 2월까지는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낭, 호이안, 나트랑이 있는 중부는요. 2월에서 8월을 추천드리고요. 피해야 하는 시기는 9월에서 12월입니다. 특히 10월에서 11월에는 한 달에 10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호치민, 푸꾸옥이 있는 남부는요. 1년 내내 여름 날씨로 유명하죠. 그래도 추천을 하자면 12월에서 4월을 추천드리고요. 주의해야 할 시기는 5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짧고 강한 스콜 소나기가 내리거든요. 하지만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 오후 시간만 살짝 피하면 여행은 가능합니다. 베트남 전국 여행을 한다면 2월에서 4월 정도가 모든 지역이 꽤 괜찮은 시기입니다. 단, 베트남은 모기가 꽤 있으니까 모기 기피제 챙겨가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하노이를 방문한다면 대학생들이 무료 투어 가이드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어나 영어로 무료 가이드를 받을 수 있고요. 점심 한 끼 정도 사드리면 충분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참고로 신짜오는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호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호텔로부터 기사님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확인해 주세요. 택시를 타신다면 초록색의 마이린, 흰색 바탕에 붉은색이 들어가 있는 비나선을 타시면 됩니다. 마이린이나 비나선이라 하더라도 광고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다면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랩이에요. 앱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격과 시간이 모두 나오는 아주 깔끔한 서비스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호텔에서 여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본을 남겨두고 원본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숙박비는 호스텔 같은 경우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면 조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심은 한 달에 10,000원 정도 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비에텔은 SK텔레콤, 모비폰은 KT, 비나폰은 LG 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곳이 가장 큰 곳이니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곳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길을 건널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길을 건너는 방법은 다른 현지인들과 함께 건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너는 도중에는 멈추거나 뛰시면 안 돼요. 현지인 박자에 맞춰서 같이 걸어가다 보면 오토바이들이 자연스럽게 피해갑니다.
한국에서는 소매치기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범죄가 바로 소매치기입니다. 경험상 일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베트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장 하지 마셔야 할 거는 길거리에서 비싼 물건을 꺼내는 행위입니다. 바로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가품은 한국에 두고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국내선 버스나 비행기를 탈 때 분실될 수 있거든요. 버스 짐칸에 맡겼는데 도착하니까 짐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방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는 몇 달치 생계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타겟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카드 스키밍 범죄가 발생되고 있어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키밍이 뭐냐면요, ATM기나 카드 단말기에 몰래 복제 장치를 부착해서 카드 정보를 빼내가는 범죄예요. IC칩 정보를 복제해서 필리핀 같은 3국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ATM기 사용하실 때는 카드 주입구 주변이 불룩하거나 색상이 다르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키패드가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비밀번호 입력할 때는 반드시 한 손으로 가리고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가능하면 카드를 직접 꼽지 말고 비접촉 결제나 휴대폰 간편 결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참고로 ATM 기기는 번화가에 있는 은행 ATM기에서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마사지샵에서 카드를 결제하실 때 직원이 카드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절대 주지 마시고 직접 결제하세요. 만약 여행 중에 이상한 결제 시도 알림이 오면 바로 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를 정지시키시기 바랍니다. 택시나 마사지샵 같은 곳에서는 잔돈을 맞춰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큰돈밖에 없을 때는 호텔에 부탁을 하면 잔돈을 바꿔줍니다. 이때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꺼먼 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구경하시다 보면 발이 너무 피곤하실 텐데요. 베트남은 발 마사지가 아주 저렴합니다. 많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라도 위생 상태 수준을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너무 큰 기대는 금물입니다. 물은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마시는 물은 꼭 생수를 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매연이 심한 편이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출이 심한 옷이나 타투가 있으신 경우에는 불교사원이나 정부청사 같은 건물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가릴 만한 수건이나 스카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밤거리가 아주 위험하다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발생한 한국인 상대 범죄를 생각하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맥주거리와 같은 관광객을 위한 지역 제외하고는 야간에는 가급적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은 함부로 먹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를 쉽게 빌릴 수 있는데요. 차를 빌려서 운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교통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2025년 베트남 교통 법규가 상당히 강화돼서 자칫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그냥 그랩 이용하시죠. 베트남은 과거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식 건물과 프랑스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호치민에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성당이 유명하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상당히 비싼 프랑스식 파인 다이닝이 베트남에서는 3분의 1 가격 이하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요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퀄리티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유 있다면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세한 팁과 주의사항 정리해서 읽어봤는데요.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환전이라든지 무료 가이드 받는 법이라든지 꿀팁 몇 개는 기억하시면 좋겠죠. 해외여행 가면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게 휴대폰 통신이죠. 그래서 제가 이심과 유심에 대해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관련 동영상 링크 넣어두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통신수단 제대로 선택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 여행 가셔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 기분 좋게 많은 것 즐기시고 몸 건강히 무사하게 다녀오세요. 저는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